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라디오 산책 이번 주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요. 스승의 날이 누구를 기념해서 만든 날이란 거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제가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있는 외국인들이 아마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은 이 문자를 사용하는 숫자가 늘어난 바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한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라디오 산책은 내교육의 관점에서 이 세종이란 인물 이도, 세종대왕을 좀 바라보는 좀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미국의 유명 SF 작가죠. 그 스타트rek의 작가였나요? 킹 세종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해서 저도 서점에 가서 책을 한번 사서 읽어 봤습니다. 한글 번역 소설도 나와 있죠. 미국의 왜 저명 SF 작가가 세종이란 인물을 대상으로 소설까지 쓰게 되었을까? 그게 좀 궁금했더니 책장을 넘겼더니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의 왕이었다는 것과 동일한 스토리. 뭐 아이작 뉴턴이 대통령 그런 느낌, 그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아마 한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뭐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손꼽는 인물이 바로 세종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손을 꼽는데 그런 질문은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오늘날의 대통령보다 더없이 높은 권력과 권한을 가졌던 당대의 왕이 대부분의 권력자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격렬한 그 반대가 뻔한 선택을, 또 중국의 당시에 많이 예속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했던 그 왕의 신분으로 굳이 백성들을 향한 문자를 만들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세종이 그 세종 한글 훈민정음을 그 만들었다고 처음 그 실체를 밝혔던 해가 그 반포 3년 전이었으니까 1443년이었죠. 그 당시가 세종 제위 2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25년이 지나서 당시 조정을 발칵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을 연구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당대 왕이라면 가장 조선왕조 500년에 어떻게 보면 왕권이 가장 강화되었던 그 왕이 세종 아니었습니까?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 사실상 조선을 건국했던 가장 핵심 권력자였죠.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지만 조선을 사실 건국을 했던 핵심 그 개국 공신이었으나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많은 피바람을 일으켰고 형제를 죽이고 뭐 심지어는 세종대왕의 그 처가부터 해서 뭐 다 도륙을 내었었죠. 그렇게 철저하게 다음 세대 피로 얼룩졌던 자신의 역사를 그 다음 왕에게, 자기의 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껏 그 치적을 펼치게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게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뭐 엄청난 욕과 그런 비난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선왕조 500년을 대한 한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생각을 하지만 세종대왕 한 분과
바꿀만 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세종대왕의 시기를 한번 보면 가장 왕권이 강화되었던 모든 털을 다 닦아 주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방원 태종이 모든 것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세종의 그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그 엄청난 학문적 성취와 그 백성에 대한 사랑, 애민심, 그리고 재능을 깨트려 보았던 그 인재 등용의 그런 것도 이방원이 알았을까요? 어쨌든 세종이 왕위에 오를 그 시기, 또 한동안 태종 이방원은 같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세종대왕께서 그렇듯 수많은 업적과 기라성 같은 조선왕조 500년에 가장 민족 문화가 꽃피었던 과학, 음악, 문화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그 많은 조선의 그런 국경도 또 정비가 이뤘을 만큼 말 그대로 인재의 가장 번성기라고 했던 그런 군주였습니다. 세종은 32년 재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뇌교육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을 더없이 꽃피게 만들었던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노비 출신이었던 장영실을 당대 최고의 과학자, 국가과학자로 오르게 했던 인물도 세종 본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틀을 깨트리고 모든 것을 깨트려 보았던 그 인사이트, 통찰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세종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재가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수치다. 제각각 사람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그 재주를, 재능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죠. 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집현전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문기관으로 또 소장파 학자들을 발굴하고 관료들에게 또 휘둘리지 않게 바람막이도 든든하게 했죠. 세종 스스로 그 학자들과의 경연을 너무나 즐겨했고 마음껏 학문적 성취를 펼치게끔 길을 마련했고, 스스로가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즐겼기 때문에 당시 집현전은 모든 학문적 성취를 꿈꿨던 선비들, 특히 소장파 선비들의 꿈과 비전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국가의 인재 양성의 시스템을 즉위하자마자 구축한 거라고 보죠. 제가 세종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원래 그 드라마 보면은 독서를 하는 세종의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하죠. 어릴 때 세자가 아니었음에도 책을 너무나 많이 읽고, 원래 이제 세자였던 양녕대군은 좀 이렇게 물을 숭상했고, 세종은 이제 문에 아주 그 드높았던 학문적 깊이를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가 독서 제도를 마련한 분이 또 세종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로 보면 뭐 독서 유급 휴가 같은 거죠. 집에서 책을 마음껏 읽으라는 휴가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스스로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학문적 탐구를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학자들의 그 바램, 그거를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것을 제도화 시켰다는 겁니다. 사가 독서 제도를 뭐 유학도 엄청 시킵니다. 당시 세종 15년인가요?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선발해서 중국에 유학도 보내기도 했고요. 당시 평민 출신의 이런 것도 가리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 중에 한 사람도 장영실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가과학자. 네. 개개인의 재능을 깨트려 보았던 통찰력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그것이 세종대왕을 내교육자로 손꼽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인물들 많은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건 장영실을 비롯해서 강희안 이런 사람도 있고, 김종서, 우리 그 육진, 북방 육진을 개척했던 김종서도 자기 아버지인 태종 시절에는 그게 아마 이름 이렇게 관직에 크게 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김종서란 공평 무사함을 눈여겨보았던 세종이 아주 그 지위를 맡겼고, 결국은 세종 시절에 육진을 개척하는 성과를 내죠. 아까 얘기 드린 장영실은 관노에 사실 불과했는데, 세종이 펼쳤던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을 마음껏 청거하라는 그런 국가적 분위기에 힘입어서 눈에 띄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수령들이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 노비든 아니든 청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장영실도 눈에 띄었고, 중국의 유학도 해서 나중에 정삼품인가요? 그런 지위까지도 오르죠. 황희는 사실은 그 전에 좀 반대파였죠. 그런데도 이제 품에 안고 세종 시절에 나이가 70세까지인가요? 엄청 일을 시켰다고 알려져 있죠. 자신의 어떻게 가장 반대편에 섰던 인물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황희 정승 얘기하는 그 황희를 세종 시절에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그 뭐니 해도 세종의 가장 뛰어난 점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한글 창제였죠. 제위 25년째 1443년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었던 그 사건, 중국을 놀라게 했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당시 소장파 우리가 정인지, 박팽년, 최황, 성삼문, 강희안, 소장파 학자들, 당시 집현전의 학자들과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알려져 있고, 즉위 10년 정도부터 비밀리 연구를 했다는 그 훈민정음의 실체를 드러냈던 그것이 1443년 세종 즉위 25년입니다. 당시 훈민정음의 발표는 조선 사회를 경랑에 휩쓸게 했죠. 최만리 당대 이제 대표 학자였죠. 집현전에 워낙 비밀리에 추진해가지고 그런 최만리 같은 집현전의 대표 학자도 발표 시점까지 그 골자를 정확하게 몰랐다고 알려질 만큼 전격적인 비밀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 조정 대신들이 반대를 했겠죠. 집현전의 학자들조차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 왜냐하면은 중국에 당시 예속된 조선에서 조선만의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일 아니었을까요? 제가 가장 최애 드라마로 손꼽는 드라마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세종의 그 한석규, 또 그 중요한 역할로 장혁이 나오는 아주 그 한글이라는 그 창제가 당대에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를 너무 그 꿰뚫었던, 조금 그 스토리텔링이 좀 픽션이 있었지만
너무나 인상 깊었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한글이라고 했던 네, 그 격렬한 반대 속에 결국은 3년 후인 1446년 훈민정음이 정식으로 반포가 되죠. 우리가 사실은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종 자신이 당대 최고의 의문학자 반열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어떤 학자들도 세종의 의문학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한때 어떤 뭐 이렇게 영화에서 뭐 이렇게 스님 뭐 이렇게 몇 개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또 한동안은 집현전의 학자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현재의 역사적인 정로는 세종 자신이 가장 큰 한글 창제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네,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학자들도 세종의 학문적 깊이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위협이 될 만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네, 제위 10여 년 전부터 네, 10수년 동안 비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했던 그 원동력은 네, 무엇이었을까요? 세종 자신이 바라봤던 그 세종을 움직이게 했던 네, 모든 반대와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대 최고의 대통령 권한을 가졌던 그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가졌던 그 무엇이었을까요? 반대했던 학자들도 꼼짝 못하게 했을 만큼 의문학의 학문적 깊이를 쌓아왔던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반포의 학자들의 크나큰 반대를 네, 꿰뚫게 했던, 넘어서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죠. 아까 세종 즉위 10년 전부터 고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 의문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것을 해겠던 그 첫 마음은 바로 애민 정신이었죠. 실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선을 연구하고 또 세종대왕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종의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릴 적부터 형성되었던 걸까요? 네, 피비린내 나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그 시간을 바라보아왔던 그것이었을까요? 네,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본인 스스로 사실은 세자가 아니었죠. 네, 첫 번째 양령 대군 충령이었죠. 자신은 이도 충령은 네, 대군이 아니었음에도 왜 그렇게 학문을 탐구하고 네,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왕이 되리라는 그 확신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격적으로 네, 나중에 세자로 임명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네, 그 어린 이도에게 그런 학문에 대한 탐구와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게 했을까요? 그런 쌓임이 없었다면 네, 갑작스럽게 세자가 되고 네, 왕위에 오르고 집현전을 만들고 그 수없이 많은 재능을 꽃피우게 하는 인재들을 등용하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 백성을 향한 고어를 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그 신념을 품게 했을까요? 네, 그 첫 마음이 군주로서라기보다 네, 군주가 될 수 있는 건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본 바탕이 네, 그런 소명의식을 그런 사명감을 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시간을 감내하기는 어렵죠. 인재 발굴과 등용, 저마다의 재능을 일군 통찰력. 네, 그것은 인간의 뇌가 가진 가치를 꿰뚫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죠. 뇌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 세종은 인간의 가치라는 거, 인간의 뇌가 가진 근본 기제를 꿰뚫고 있었다고 봅니다. 세종을 왜 우리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성군으로 손꼽는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성은 결국은 교육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지금에 보면 바로 인간 뇌의 무한한 창조성의 개발이고 그 가치 저마다의 재능을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최고의 뇌 교육자입니다. 단순한 군주가 아니죠.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지식 기반으로 또 획일적인 교육으로 또 이런 시끄러운 교육 현실인데요. 오늘날 겪고 있는 많은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세종의 발걸음에서 그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이 한민족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재 등용과 한 개인의 재능을 꽃피우는 측면에서 최고의 교육자 중 한 명으로 손꼽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재능을 꽃피게 하라. 내교육자 세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